네, 어제 오후 국민의힘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경위를 설명하는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비공개 의총에서 고성이 오가면서 난장판이 됐다는 전언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당사자 가운데 한 명인 조광한 최고위원 얘기부터 듣고 오시죠. 내가 나오면서 정성국 의원한테 얘기 좀 합시다. 그랬더니 뭐 엄청나게 고압적인 자세로 이 사람을 모욕을 주길래 국회의원이 대단한 벼슬인지는 알았지만 와, 우리 국회의원의 태도 그 자세가 위세가 대단하구나 라는 거를 오늘 다시 한번 느꼈네요. 예, 비공개 의원총회였는데 원내대표의 어떤 요청이 있었는지 의원은 아니지만 최고위원이 조광한 최고위원이 참석을 했다고 하고요. 이 두 사람 간의 설전이 벌어진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말이 약간 다르긴 한데 특히 이렇게 호칭 같은 거에 있어서는 그런 표현 쓰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고요. 근데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조광한 최고위원이 느끼기에는 의원도 아니면서 어디 감히 이런 자리에 왔냐 이런 식의 모욕을 줬다라고 좀 주장을 하는 거고 정성국 의원 같은 경우는 뭔가 이제 장도연 대표의 발언을 좀 옹호할 만한 사람들이 와서 그러니까 분위기를 몰아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현정 위원님, 네. 비공개지만 사실상 공개가 돼버린 이 설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 안타깝고 씁쓸합니다. 보통 이제 예전에도 뭐 이 당내 문제 때문에 사실은 뭐 머리끄댕이 잡고 이런 적도 있었어요. 머리끄댕이까지요? 네, 옛날에 예. 한번 이 민주당이 분당될 때 직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꽤 유명한 사건이었는데요. 뭐 벌써 한 20년 넘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사실은 우리 정당에서 이렇게 뭐 욕설이 오고 가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지금 이제 근데 이날 이 의원총회가 장동혁 대표에게 당내 초재선들이 왜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했는지 직접 이유를 좀 설명해달라라고 네. 해서 이제 소집을 요구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의원들이 이제 모였는데 문제는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가 최근에 이게 의원총회 때마다 당협위원장들이라든지 그러니까 의원이 아닌 분들 이런 분들을 이제 배석을 제가 지난번에도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상규 당협위원장을 초대해서 좀 여러 논란이 있었고 이번에도 예. 마찬가지로 최고위원이지만 의원이 아닌 조광한 지금 최고위원이 와서 있다 보니까 아마 정성국 의원 입장에서는 아니 의원총회인데 왜 비의원이 와서 있냐라는 식으로 좀 문제 제기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지금 뭐 XXX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던 것 같은데 예. 어쨌건 이게 뭐 들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저렇게 뭐 상호간의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참 이게 국민의힘의 현주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서로 이게 직접 정말 설명을 하고 그동안 그래도 보수라 그러면 좀 품격 있고 품위가 있다라는 걸로 사실은 이게 좀 차별성을 했는데 예. 지금 뭐 그것조차도 이제 거의 없어진 단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심리적으로 분당 사태에 이르다 보니까 좀 감정이 서 있다 이런 생각은 좀 드는데요. 원내 당협위원장들은 정성국 의원이 문제다 이런 성명서까지 발표를 했던데 김진욱 특보님 아예 뭐 윤리위 제소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원내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원외위원장들 한 140명이 넘는 분들 중에 과반 정도가 지금 이제 윤리위에 제소해야 된다라는 연판장에 서명을 했다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 의원총회에서 이런 모습들은 사실상 지난 재작년이죠 벌써 12월 달에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국회에서 탄핵했을 때 네. 한동훈 전 대표가 의총장에 가서 의원들에게 자당의 의원들에게 많은 심각한 욕설을 들었던 그런 또 의총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병이 날아다니던 그 의총이요? 예, 그렇죠. 예. 물병도 날아다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의원총회라는 곳이 자유롭게 의원들의 의사를 표현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당의 총의를 모아가는 장소가 의원총회인데 예. 이런 의원총회에서 이렇게
노골적인 계파 간의 갈등 양상이 보여진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국민의힘에서 과연 어느 자리에서 이 당의 총의를 모을 수 있는 것인가? 또 지난 그 윤리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자유의지의 총합인 당대표만 그 총의를 모을 수 있는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국민의힘은 좀 답을 좀 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제 저희 뉴스톱10 시간에 속보로도 전해드렸었는데요. 어제 저 자리에서 장도혁 대표가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언급을 한 게 있었습니다. 결국 당계 논란이 정리가 되려면 경찰 수사부터 결론이 나야 될 것 같습니다. 당계 문제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경찰 수사를 통해서 의혹을 털고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나 당계 문제는 단순히 부적절한 댓글을 작성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여론 조작이 핵심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징계가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정치적 책임도 지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전원으로 전해진 이제 박성훈 대변인이 전해준 얘기인데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 당시에 이제 본인이 좀 옹호한 발언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당원 게시판에 대해 제대로 물을 수가 없었고 본질을 몰랐다. 그래서 약간 옹호를 했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수사를 통해서 만약에 이 징계한 것이 잘못됐다는 결론이 나면 내가 정치적으로 책임지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까 또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있었는데요. 당원 게시판 사태는 여론 조작이다 이런 말이 좀 눈길을 끌었는데 정혁진 변호사님 경찰 수사에 일단 국민의힘이 협조하겠다라고는 하는데요. 당에서는 이걸 여론 조작 사건이다 이렇게 규정을 한 것 같네요. 글쎄요, 전 좀 납득이 되지가 않는 게 당원 게시판을 누가 얼마나 진지하게 본다고 해서 당원 게시판에 저런 글 올렸다라고 하는 게 여론 조작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예컨대 뭐 드루킹 같이 뭐 그런 정도 돼야 그게 여론 조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징계 단순한 징계가 아니고 제명이잖아요. 예. 제명이라고 하는 거는 한 사람의 정치적 생명을 끊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명이라고 한 결론이 내려오려면요. 그 제명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잘못이 없어야 되는데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니까 쉽게 말하면은 아직도 국민의힘의 그다음에 이제 장동혁 대표는 뭐가 뭔지 아직도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수사가 필요할 정도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들고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이제 네. 지방선거 4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전투 전쟁을 앞두고 적전에서 분열하는 것인가 자멸하는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는 국민의힘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매우 불안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그 국민의힘 지도부가 자초한 것이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 듭니다. 근데 변호사님, 그래도 이렇게까지 된 이상 경찰이 빨리 수사를 해서 당원 게시판에 조직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글을 썼던 사람들에 대해서 좀 명확히 신원을 밝혀주는 거 이런 거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경찰이 거기에 대해서 그 뭐 주도권을 경찰이 갖고 있는 건데 경찰이 수사를 늦게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예. 그러면 지방선거 다 끝난 다음에 알고 봤더니 아니었나 배 그러면서 저산이 아니었나 배 뭐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예. 저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지금 국민의힘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고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자백하는 것이다. 답답하다는 생각 듭니다. 예. 지금 당내에서는 장동혁 대표 사퇴하라는 목소리도 나왔고요. 재신임 투표를 한번 해보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내일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 이후에 거취를 표명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뭐 당내 투톱인 송원석 원내대표는 내일이나 모레쯤에 의총을 소집해서 재신임 투표를 할지 말지에 대한 총의를 모으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네. 재신임 투표를 한번 해서 이걸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정면 돌파를 하면 그런 방법을 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제 계산이 들어가야죠. 그러면 과연 어떤 방식으로 재심을 물을 건가? 예를 들면 의총에서 물을 건가? 아니면 전당원 투표를 할 건가? 근데 아마 이런 자신감은 있는 것 같아요. 전당원 투표를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투표하신 분들은 예. 본인을 지지하는 이제 극우적 성향의 지지자들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자신감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본인이 만약에 거취를 표명하겠다는 말은 재심을 묻겠다. 근데 당원들만 대상으로 하겠다. 일반인한테 묻지 않고 일반 국민들한테 물으면 본인한테 불리할 수 있으니까
당원들만해서 묻겠다고 하면 이게 만약 결집이 일어나면 그리고 이제 뭐 장도혁 대표나 아니면 국민의힘이 실망한 사람들은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예. 이런 사람들이 제외되고 나면 본인 입장에서는 승산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한 판단도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제 계산을 할 거라고 저는 보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거취를 표명하는 과정에서 재신임을 묻고 당원들 대상으로 묻겠다고 하는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 어느 정도 본인을 지지하는 그 열성적인 당원의 층이 있다고 보고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면 본인이 승산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런 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저는 참 국민의힘 당원하기가 참 힘들다고 봅니다. 예. 지난번 후보 교체 때도 또 새벽에 또 전부 다 이 투표를 했잖아요. 그러네요. 네, 네. 국민의힘 당원이 되면 참 투표를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기본적으로 정치 리더의 어떤 신임은 선거 승리에 있습니다. 선거 승리. 뭐 딴 거 필요 없어요. 선거 승리하면 그냥 재신임 되는 거고요. 예. 선거 패하면 그냥 물러나야 돼요. 그리고 이게 선거가 좀 오래 남았으면 뭐 당내에서 이런저런 방식을 동원할 텐데 지금 아까 정혁진 변호사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지금 6.3 지방선거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예. 자, 그런데 재신임 받았다고 해서 그러면 재신임 받으면 모든 문제가 다 끝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즉 선거를 승리하는 그런 방법으로 당이 결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뭐 재신임만 하면 그다음에 뭐 일부 당원들 투표해서 재신임하면 그냥 국민들이 다 지지해 주나요? 예. 안 그렇거든요. 네. 결국은 국민들이 어떻게 지지해 줄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내놔야 돼요. 그 답을 내놓지 못하면 스스로가 물러나야겠죠. 그 능력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 나온 여러 가지 여론조사나 등등 결과를 보면 지금 선거가 굉장히 어렵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본인의 확실한 입장을 내고 만약 그게 당원들에게 일리가 있다라면 모르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이제 아마 장동혁 대표의 운명은 4개월 뒤에 있을 지방선거에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을 겁니다. 재신임 투표 너무 이렇게 돈 들고 너무 당원들 힘들게 하지 마세요. 예. 선거로 결과를 받아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와중에요. 이 사람이 귀국을 해서 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사 강사 출신의 보수 유튜버 전환길 씨인데요. 오늘 공항에서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사실상의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무슨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가 강력히 지지해서 장동혁 대표가 당선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한동훈하고 같이 갈지 윤석열 대통령 같이 갈지 분명히 선을 꺼주기 바라고 만약에 지방선거라는 명목으로 그 원칙을 버린다면 저는 장동혁 대표도 버립니다. 예, 계속 해외에서 머물다가 오늘 귀국을 한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김진욱 특보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한동훈과 갈지 윤석열과 갈지를 선택해라. 장동혁 대표가 만약에 전륜하게 되면 나도 장동혁 버리겠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장동혁 대표는 굉장히 더 어려운 곤궁한 처지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가 작년 이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되는데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전환길 씨가 씨죠. 예. 그런데 전환길 씨가 그동안 해외에 있으면서 굉장히 장동혁 대표에 대한 어떤 요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었는데 지금 오늘 귀국하는 첫 일성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정립을 다시 한번 요구하는 상황 아닙니까? 예. 뭐 절윤하게 되면 나도 장동혁 대표를 버리겠다라는 것인데 예. 장동혁 대표 한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그 전환길 씨가 당에 입당을 많이 시키자라고 했던 그 당원들 그리고 그 당원들이 장동혁 대표를 공격하는 상황이 온다면 한쪽으로는 그 한동훈 전 대표 진영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상대해야 되고 또 한쪽으로는 전환길 씨와 같은 친윤 세력들을 상대해야 되는 아주 어려운 처지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의 고민이 조금 더 깊어지는 상황이 올 것이다. 지금 뭐 설 연휴를 지나자마자 당명도 교체하고 또 그때 있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 이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뭔가 당이 큰 변화를 좀 모색해 보겠다라는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을 장동혁 대표가 예. 오늘 또 다른 암초를 만난 것 아닌가라고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장동혁 대표가 참 많은 선택지 앞에 놓여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